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5월 프렌즈 9기 조성일, 윤서연입니다. 저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워킹홀리데이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델리 업무를 시작으로 하였지만 나중에는 레스토랑 매니저까지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 약 9개월 동안 호주 멜버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다 왔고요. 저는 버거킹이랑 그리고 태국 레스토랑에서 투잡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성공적인 5월을 위한 기본 준비에서 말씀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서연 씨는 왜 하필 호주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호주를 선택한 이유를 우선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빠른 비자 발급,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시급 때문이었고요. 호주 달러로 약 19.49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연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근데 호주는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워홀을 한 다음에 여행을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저는 호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일 씨는 아일랜드를 다녀오셨잖아요. 왜 아일랜드를 다녀오셨어요? 저도 세 가지 이유 정도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어권 국가에 가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낮은 한국인 비율이 있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있었지만 아일랜드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일랜드가 지리적으로 유럽에 위치해서 여행 가기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아일랜드 선택했었어요. 혹시 그러면은 유럽에 계신 건데 어디 뭐 많이 여행 다녀오셨어요? 그쵸, 한 10개국에서 한 13개국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가 워홀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중요하죠. 그쵸, 중요하죠. 혹시 성일 씨는 아일랜드 얼마 정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어학연수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300만 원, 그리고 비행기 90만 원, 홈스테이 110만 원, 그리고 초기 정착금 250만 원에서 총 8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어학연수를 이렇게 뺀다고 하시더라도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은 가져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조금 케이스가 다르게 한국에서 호주를 간 게 아니고요. 캐나다에서 호주를 가느냐고 조금 더 비행기 값이 조금 더 비쌌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집을 찾기 전에 백패커스에서 한 10일 정도 머물었는데 거기서 아마 한 20만 원? 그리고 진짜 집을 구했을 때는 6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외에 생활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런 돈 한 100만 원? 그래서 총 아마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서연 씨는 그 집값이랑 그리고 어떤 집의 형태에서 살아셨어요?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패커스에서 잠깐 머물렀고요. 왜냐하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집을 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백패커스에서 잠깐 머물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외국인들 혹은 한국인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집 구조에서 살았습니다. 혹시 성일 씨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전 처음에 홈스테이에서 살았다가 이제 쉐어룸 저도 이사 왔는데 홈스테이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100만 원 이상 넘게 들었고, 그래서 저는 쉐어룸 넘어와서 한 달에 500유로, 한 한국 돈 70만 원 정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집을 살다 보면은 룸메이트랑 같이 살게 되잖아요. 혹시 외국인 룸메이트랑 사셨어요? 아니면 한국인이랑 같이 사셨어요? 저는 그 두 가지 다 케이스에서 있어봤는데, 한국인이랑 살면 되게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지만 좀 영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영어 실력이 좀 느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이랑 살면은 좀 다양한 문화 경험할 수 있고 재밌게 놀았는데, 대신 단점으로는 서양 친구들이 조금 그 향기가 조금 나더라고요. 냄새가 조금. 냄새는 조금 그렇고 향기가 좀 나서 좀 이런 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룸메이트가 한국인이었던 적은 없고요. 저는 다 외국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외국인 친구들이랑 살면서 막 크게 다투거나 이런 적은 없었지만 그냥 기본적인 그런 문화 부분에서 정말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경험했고요. 근데 외국인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확실히 영어는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워홀을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혹은 가고 나서도 영어 준비를 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성일 씨는 이제 영어 공부 꿀팁을 알려주게 된다면 어떤 걸 추천해드리고 싶으세요? 처음에 영어를 진짜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데,
저는 미더비랑 그리고 랭귀지 키친들 두 가지를 했어요. 어떻게든 일단 최대한 외국인과 만나보고 싶어서 그 어플을 통해서 미더브로 어떤 행사 같은 걸 많이 참여했었어요. 또 랭귀지 키친으로 외국인이랑 한국어와 그리고 영어를 교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경험이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하거든요. 좋네요.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되게 동감하는 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언어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좀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근데 그냥 무작정 참여한다고 사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드실 때는 저는 넷플릭스 보는 거를 진짜 많이 추천해드려요. 넷플릭스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을 찍은 그런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혹은 주로 쓰이는 막 그런 언어들, 단어들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저는 넷플릭스를 좀 많이 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많이 도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취업은 현실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안녕. 안녕.